숙면, 쾌면, 꿀잠 이런 단어들은 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상을 좇으며 스스로를 불면의 굴레에 묶습니다. 한 번도 안 깨야 해. 아침엔 무조건 상쾌해야 해. 그러나 진짜 숙면은 완벽한 잠이 아니라 회복하는 리듬입니다. 언제 자든 몸이 제때에 깨어나고 낮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잘 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망가진 수면 리듬을 7일 안에 되돌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이 망가지면 모든 리듬이 무너집니다. 식이부터 꼬이고 식습관이 흔들리고 운동 의욕은 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회복 불능 상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낮 동안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괜히 짜증이 나도 요즘 좀 피곤하네라며 넘깁니다. 하지만 뇌는 이미 깨어있는 시간을 버티기 위해 과도하게 각성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쉬지 않고 분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호르몬 불균형이 옵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코르티솔이 늘어나며 아침에도 몸이 무겁습니다. 둘째, 식욕 통제 실패가 따라옵니다. 수면 부족은 렙틴을 억제하고 그렐린을 증가시켜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 먹게 만듭니다. 셋째, 운동 효율 급락. 근육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동을 해도 몸이 더 피로해집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의 출발점이 바로 수면 리듬의 붕괴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수면과 각성 주기가 흐트러지는 순간부터 신체의 모든 시스템이 비정상 모드로 바뀝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은 잠이 안 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하루가 누적될수록 뇌는 이 상태가 정상이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일찍 자야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체 시계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 리듬을 더 중요하게 인식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일정이 조금만 어긋나도 몸은 새벽을 밤으로, 낮을 새벽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숙면의 첫걸음은 언제 자느냐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누워 있느냐입니다. 수면 주기를 다시 잡는 순간 식이와 운동, 에너지의 흐름까지 모두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모든 단계는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수면이 바로서야 인생의 리듬이 돌아온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리듬을 되찾는 실제 과학적 방법을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챕터를 꼭 이어서 확인하세요. 숙면이라는 말 참 달콤하게 들리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꿀잠 잤다, 쾌면했다는 표현은 감정의 언어이지 생리학의 언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숙면의 기준, 한 번도 안 깨고 아침에 개운하게 꿈도 없이 자는 것이건 실제로 40세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문제는 그 불가능한 기준을 자신에게 강요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요즘 숙면을 못하지? 라고 자책하며 오히려 불면의 고리를 더 단단히 묶습니다. 진짜 숙면, 즉 건강한 수면의 정의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연령에 맞는 충분한 수면 시간. 둘째, 자는 동안의 질적 안정. 셋째, 규칙적인 수면 주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그게 바로 건강한 수면입니다. 꿈을 꾸어도 괜찮고 새벽에 한두 번 깨도 됩니다. 중요한 건 총량의 회복이지 무결점의 수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분명히 잤는데도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뇌가 깨어있는 듯한 착각, 즉 수면 상태 오인 때문입니다. 뇌파상으로는 6시간 넘게 잤는데 본인은 2시간밖에 안 잤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건 잠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와 리듬이 문제입니다. 특히 우울감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이 착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정말 숙면을 원한다면 기분 좋은 잠을 쫓지 말고 건강한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수면의 목적은 쾌감이 아니라 신체 회복과 뇌의 정리입니다. 이걸 착각한 순간
카페인, 수면제, 알코올 같은 임시 방편에 의존하게 되고 오히려 수면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잘 자는 사람은 수면제도, 수면 음악도, 특별한 베개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규칙.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게 수면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숙면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의식적인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기준을 바꾸세요. 한 번도 안 깨는 잠이 아니라 다시 이어지는 잠. 그게 진짜 숙면의 시작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잠들기 어려운 사람들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수면 주기를 바로잡는 구체적인 첫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분명 피곤한데 왜 잠이 안 올까? 이 질문은 거의 모든 불면 환자가 입을 열며 하는 첫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불면증은 감정, 호르몬, 생활 습관, 나이, 심지어 조명의 색온도까지 수십 가지 요인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복합 장애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유형은 지연성 수면 주기 증후군입니다. 쉽게 말해 생체 시계가 뒤로 밀린 상태죠. 새벽 23시에야 잠이 들고 오전 10시쯤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타입입니다. 이런 사람이 억지로 12시에 누워 오늘은 일찍 자야지라고 하면 뇌는 오히려 각성 신호를 냅니다. 지금은 너의 낮이야. 결국 두세 시간은 뒤척이고 나는 불면증이야 라고 착각하죠. 이 경우는 병이 아니라 리듬의 어긋남입니다. 생체 시계를 당겨주는 단 한 가지 방법, 밤의 빛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반면 나이가 든 사람들의 불면은 다른 이유에서 옵니다. 5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절반 이하로 줄고 수면을 이어주는 근육 에너지와 호르몬이 함께 떨어집니다. 이 시기의 불면은 잠이 안 든다기보다 잠이 유지되지 않는다입니다. 한밤중에 여러 번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패턴. 이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수면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생체 시계가 느슨해진 결과죠. 여기에 갱년기, 하지불안증, 불안장애 같은 변수가 더해지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갱년기 여성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체온 조절이 무너지고 잠들려 하면 갑자기 더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불안증 환자는 잠자리에 들면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싶어져서 뇌가 아직 깨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누워 있는데 뇌는 일어나 있다는 느낌을 호소합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진짜 열쇠는 수면 잠복기, 즉 눈을 감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정상 범위는 5분에서 30분입니다. 5분보다 빠르면 과도한 피로, 30분 이상이면 불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수면 잠복기를 되돌리는 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당신이 잠들고 싶은 시간보다 매일 1시간 반씩 앞당겨 조명과 활동을 줄이는 것, 혹은 저용량 멜라토닌을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수면제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리듬을 고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1시간 일찍 누워서 휴대폰 대신 어두운 조명 아래 책 한 페이지를 읽는 습관. 그게 결국 뇌의 수면 신호를 되살립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카페인, 알코올 조명이 당신의 수면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빛의 색온도 하나로 숙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건 불면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생활 습관 세 가지, 술, 카페인, 빛. 이 세 가지가 뇌의 생체 리듬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먼저 술. 많은 사람이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술은 잠이 들게 하는 물질이 아니라 잠을 깨게 하는 독소입니다. 처음엔 알코올이 뇌의 억제 회로를 자극해 쉽게 잠들게 만들죠. 그런데 3시간이 지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REM 수면 꿈꾸는 잠이 반동으로 증가하면서 뇌는 과열되고 몸은 갑자기 깨어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날은 꼭 새벽 34시에 눈이 떠집니다. 예전엔 6시간 잤는데 요즘은 3시간밖에 못 자. 이건 수면 능력의 저하가 아니라 알코올 반동 효과입니다. 결국 술로 잠을 유도하면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고 뇌는 피로를 회복하지 못한 채 각성 상태로 고정됩니다. 다음은 카페인. 문제는 커피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카페인은 복용 후 최소 8시간, 길게는 12시간 동안 각성 작용을 유지합니다. 즉,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 남는다는 뜻이죠. 특히 40세 이후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 효소의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 라고 말하던 사람도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선잠이 시작됩니다. 잠들기 12시간 전엔 카페인을 완전히 끊는 것, 그게 첫 번째 리셋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빛. 이건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빛은 단순한 시각 자극이 아니라 뇌의 시간표를 조정하는 스위치입니다. 밤이 되어도 집안이 밝으면 뇌는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천장 조명처럼 눈 위쪽에서 내려오는 강한 백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즉각 차단합니다. 그 결과 수면 호르몬은 억제되고 입면 시간이 뒤로 밀립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법은 밤 9시 이후 천장불을 완전히 끄는 것입니다. 대신 눈높이 아래에 붉은빛 조명 하나만 켜두세요. 이 작은 변화가 멜라토닌 분비를 2배 이상 늘리고 입면 시간을 30% 단축시킵니다. 술, 카페인, 빛. 이 세 가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수면 보조제도 효과가 없습니다. 숙면의 첫 걸음은 약이 아니라 환경의 리셋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하루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녁 식사 후엔 불을 낮추고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술 한 잔 대신 10분의 명상을. 이 작은 의식이 쌓이면 뇌는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다시 배웁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운동과 근육이 수면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 즉 왜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깊은 잠의 비밀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잠을 만드는 건 베개나 수면제보다 근육입니다. 놀랍게도 수면의 질은 뇌가 아니라 근육의 상태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근육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으면 뇌는 아직 낮이 끝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잠들 준비를 미룹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수면 유지력이 떨어지고 조각잠이 늘어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4,560분 운동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깊은 수면 단계가 35% 이상 길게 유지됐습니다. 특히 유산소 근력 운동 병행이 가장 강력한 수면 촉진 조합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체온을 안정시키고 근력 운동은 성장 호르몬을 자극해 수면 사이클을 끊김없이 이어줍니다. 그런데 많은 중장년층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매일 걷는데 왜 잠이 안 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만 하면 오히려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어 수면 중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최소한 하루 10분이라도 체중 부하 운동, 예를 들어 스쿼트, 플랭크, 밴드 풀업 같은 동작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감을 높여서 잠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체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안정되고 그 결과 수면의 깊이와 지속 시간이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4개월간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평균 3회에서 1회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헬스장 회원권부터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시작은 계단 5층 오르기입니다. 10층 건물이라면 절반은 엘리베이터, 절반은 계단으로. 이게 익숙해지면 아침마다 스쿼트 10회, 그 다음은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 작은 습관이 일주일만 이어져도 몸은 수면을 위한 생체 리듬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피로가 쌓이지 않아서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쓰이고 회복을 기다리는 밤, 그게 바로 깊은 수면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수면 시기 운동, 세 가지 축이 서로 연결되는 원리, 즉 왜 수면을 먼저 바로 잡아야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면 시기 운동.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생리 시스템입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시기가 무너지고 시기가 흔들리면 운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리듬은 피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붕괴로 귀결됩니다. 먼저 수면이 망가지면 시기가 무너집니다.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고 렙틴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배가 고프지 않아도 탄수화물을 찾게 되죠.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실제로는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지 못한 채 식욕만 폭발시킵니다. 나는 별로 안 먹는데 살이 쪄요. 이건 의지가 아니라 수면 호르몬의 반란입니다. 두 번째, 시기가 망가지면 운동이 사라집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근육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날 몸은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운동은 미뤄지고 근육은 빠지고 다시 잠은 더 얕아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피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 시스템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이 사라지면 수면이 완전히 붕괴합니다. 근육은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주요 생산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줄면 수면 주기를 조율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고 결국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상태가 고착됩니다. 이 세 축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운동 부족 수면 장애가 아니라 수면 장애 운동 상실 대사 붕괴의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회복의 첫 단계는 운동이 아니라 수면 주기 고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누워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 단순한 규칙이 몸의 시계를 리셋시키고 시계가 돌아가면 식사 시간이 맞춰지고 식사 리듬이 돌아오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가 운동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수면 시기 운동. 이 세 단계는 하나라도 어긋나면 모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바로 잡아도 나머지 둘은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수면의 리듬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깨는 것. 그 단순한 규칙이 내일의 식욕, 의욕, 회복, 그리고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나이별 수면 붕괴 시기와 50세 이후 급격히 찾아오는 변화의 이유, 그리고 늙음이 아니라 리듬의 붕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0세. 이 시점은 단순한 생일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신체 리듬의 전환점, 즉 생체 시계가 재조정되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갑자기 잠이 얕아졌다. 예전엔 잘 잤는데 요즘은 자꾸 깬다라고 말하죠. 그건 늙어서가 아니라 리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뇌에서는 멜라토닌이 급격히 감소하고 수면을 이어주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3040%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되고 근육이 빠르게 줄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면 체온 유지가 어렵고 체온이 불안정해지면 수면 사이클이 깨집니다. 이게 바로 50대 수면 붕괴의 연쇄 반응입니다. 여기에 갱년기와 남성 호르몬 저하가 더해집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불균형으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잠을 깊이 이어가지 못하고 새벽마다 각성하게 됩니다. 잠은 들었는데 2~3시간마다 깬다. 이건 불면이 아니라 호르몬 리듬의 파괴입니다. 그 상태가 몇 달만 지속돼도 신경계는 이 패턴이 정상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도 카페인을 끊어도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리듬 붕괴가 5년 이상 지속되면 뇌는 수면 부족을 만성 스트레스로 인식해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체중이 늘고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늙음이 가속화됩니다. 피로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세포의 노화 신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리듬은 한번 망가져도 다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수면 주기 고정과 규칙적인 근육 자극.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깨며 하루 한 번이라도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지속하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피험자에게 이 방법을 6주간 적용한 연구에서 평균 입면 시간이 40분에서 15분으로 줄었고 깊은 수면 비율이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늙음은 리듬의 붕괴이고 젊음은 리듬의 복원입니다. 잠을 되찾는 순간 체력과 의욕도 함께 돌아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40대든 60대든 오늘부터 리듬을 다시 세우면 인생의 속도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수면 리듬을 회복한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변화, 그리고 당신이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시리즈의 마지막을 꼭 함께 하세요. 잠을 잘 자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체질이 아닙니다. 리듬을 지키는가, 무너뜨리는가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몸은 원래부터 회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매일 조금씩 그 신호를 무시해온 것뿐입니다. 당신이 수면제를 끊고 술 대신 물을 마시고 천장 불을 끄고 붉은 빛 스탠드를 켰을 때 몸은 바로 그 순간 이제 잘 시간이구나를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수면 리듬의 복원입니다. 리듬이 돌아오면 피로는 줄고 시기는 안정되며 운동의 효과가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숙면은 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되돌리는 일입니다. 수면은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수면이 바로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오늘 밤 일찍 자는 것이 내일의 집중력, 감정 조절, 심지어 당신의 수면까지 결정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수면 리듬을 정상화한 사람은 5년 후 당뇨, 비만,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장기 건강의 분기점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나는 그냥 피곤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규정할지, 오늘부터 내 리듬을 다시 세우겠다 라고 결심할지, 당신의 뇌와 몸은 그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수면 시기 운동, 3가지 리듬을 회복하면 인생이 다시 돌아온다. 당신의 몸은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첫 신호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명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당신의 뇌가 진짜로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리듬을 꾸준히 지킨다면 당신의 다음 아침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건강한 리듬을 지켜주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